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여기 중국인 교수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중국인 교수는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저는 베이징 사범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 장위안입니다. 대학에서 경제 발전과 국제 경제학을 전공하며 경제학을 통해 중국 경제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1980년대 후반,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할 즈음, 저는 경제학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학문적 여정을 걸어온 저는 20년 이상의 시간 동안 많은 변화를 목격해왔어요. 그동안 저는 중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면 늘 중국 경제의 위대함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수많은 경제학 이론들과 현실적인 사례들은 모두 중국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들로 저에게는 당연히 자랑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우리는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고 그 과정에서의 경제 모델은 많은 나라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중국 경제는 한때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그 성장 속도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질문이 제 속의 불안감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강의 중에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처럼 혁신적인 기술력과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저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질문은 제가 이미 가슴속에 감추어 두었던 의문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왜 한국이 그렇게 눈에 띄게 성장했을까? 그들이 정말 자원도 부족하고 시장도 좁다면서 왜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까? 그 학생이 덧붙인 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는 한국이 아닌가요? 라는 말은 마치 제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준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자원도 적고 시장도 좁다. 그들의 성공은 일시적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저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한마디로 설명하려 했고 그들의 성공을 단기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며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한 후 저 자신도 모르게 괴로워졌습니다.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성공이 정말 일시적인 것일까? 과연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그 의문을 떨쳐내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의문을 깊게 파고들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중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 중국의 모델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 학생들이 던졌던 질문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몇 주 후, 저는 독일에서 열린 세계국제 전시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각국의 최신 기술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표되는 자리였기에 그동안 세계 경제와 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읽고자 했던 저에게는 중요한 기회였어요. 전시회 현장에서 저는 예상보다 더 많은 놀라운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반도체, 그리고 AI 기술 등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었고 그 기술들이 실제로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제 내면에서 큰 충격이 일었습니다. 전시회에서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브랜드 부스를 지나가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 부스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가장 눈에 띄는 전시된 전기차가 있었어요. 전기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효율적이었으며 그 디자인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차체는 미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내부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마치 한번 탑승하면 더 이상 일반적인 자동차에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전기차의 디스플레이와 기술은 매우 직관적이었고 그 성능을 보여주는 여러 데이터와 기술적 요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기차는 단순히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가장 앞서갈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중국이 자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전기차 시장을 급격히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또한 중국의 대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가격 경쟁력과 생산성을 앞세운 모델들을 연이어 출시했기 때문에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시회에서 보고 나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전기차는 단순히 성능이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력과 디자인을 갖추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전기차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을 이룩하며 많은 글로벌 브랜드들을 제치고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배터리 기술에서의 우수성은 단연 두드러졌고, 한국의 전기차는 가격과 성능, 그리고 디자인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저에게 또 한 번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반도체 산업이 이미 고도화된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분야에서 중국이 점차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자국 내 대기업들의 지원과 강력한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기술력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그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입지와 시장 점유율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목격했을 때 저는 내심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 시장도 작은 한국이 어떻게 세계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그 당시 저에게 큰 고민을 안겨주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처음에는 작은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생산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의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쌓아온 경쟁력을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그들이 겪어온 긴 여정과 노력에 대해 새삼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단순히 성능에 그치지 않고 생산 효율성, 디자인, 그리고 시장 대응 능력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반면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 내 시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과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국제적인 기술력과 시장에서의 신뢰도 면에서는 아직 한국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시회에서 제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부분은 바로 한국의 AI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매우 혁신적이었고 다른 나라들의 기술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매우 고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 실제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기술이 어떻게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AI 기술에 있어 그동안 큰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산업 전반에 걸쳐 실제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 한계를 보였던 부분이 있었어요. 중국의 AI 기술은 주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 집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상용화는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한국의 AI 기술처럼 다른 산업과 융합하여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은 그동안 제가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AI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접목시켜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는데 성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사실 많은 점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었어요. 우리는 막대한 인구와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자부했지만 그 자원은 더 이상 경쟁 우위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전시회에서 제가 본 한국의 성과는 그동안 제가 믿고 있었던 중국의 모델과는 다른 차원의 성과였고 그들이 이룬 것들이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전시회에서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은 후 저는 독일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독일의 풍경을 즐기며 다른 나라들의 문화와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어요.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늘어선 거리를 걸으며 저 멀리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과 소음이 하나의 장면처럼 어우러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보니 예상외로 거대한 인파가 모여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이곳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끔씩 눈에 띄는 광고판이나 포스터에 적혀있는 글씨들을 보며 이곳에서 뭔가 큰 이벤트가 있나? 하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독일에서 콘서트를 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콘서트가 열리는 공연장 앞에는 사람들이 신나게 춤을 추고 웃고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그저 놀라운 것은 아니었어요. 백인 무리들이 한국어 노래를 따라 부르고
노래의 가사를 자연스럽게 흥얼거리는 모습은 정말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그 현장은 저에게 충격적이면서도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탄이 밀려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라 중국은 그동안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면서도 해외에서 문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있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문화유산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은 그들만의 음악, 영화, 드라마 등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한국의 문화가 어떻게 그토록 빠르게 세계로 퍼져나갔는지를 진지하게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가까운 나라지만 그들의 문화는 단순히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과 아메리카, 심지어 아프리카 대륙까지 진출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문화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큰 인기를 끌며 그들의 음악과 영화, 드라마는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으로 돌아온 후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기술적 혁신을 이루었는지,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중국 내에서 차지하는 문화적, 사회적 영향력의 급격한 확대였어요.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경제적인 경쟁자로서 한국을 보았지만 점점 그들의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까지 중국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가 중국 내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단순히 K-팝과 한국 드라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보이는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 들은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 문화가 중국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어떻게 거대한 문화적 흐름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문화적 소비의 중심지가 아니라 문화의 생산과 확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특히 중국의 젊은 세대에게 강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K-팝을 넘어서 한국의 패션, 뷰티, 식문화, 라이프 스타일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트렌드와 문화를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통합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패션은 예전에는 한류의 일부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중국 내에서 주류 패션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의 유명한 패션 블로거와 셀럽들이 한국 브랜드의 옷을 즐겨 입고 한국 패션의 미니멀리즘과 세련된 스타일은 이제 중국의 길거리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K-패션은 중국에서 이제 단순히 유행을 넘어선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그동안 한국이 추구해온 세련된 미적 감각과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한국인의 우상화 현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인들, 특히 젊은 세대는 한국의 유명 인사들을 하나의 아이콘처럼 숭배하고 그들의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중국 여성들은 한국에서 유행하는 뷰티 제품과 화장품을 선호했으며 한국에서 유명한 브랜드의 화장품을 구매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쇼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K-뷰티는 이제 중국 시장에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 여성을 따라하려는 열망이 크게 일고 있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패션 아이템, 심지어는 생활 방식까지도 큰 인기를 끌었어요. 중국 남성들 또한 한국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점차 눈에 띄게 드러났어요. 한국의 패션, 특히 남성들의 세련된 스타일과 헤어스타일은 이제 단순히 유행을 넘어선 중국 사회의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독특한 패션 감각, 슬림하고 세련된 스타일은 중국의 젊은 남성들에게 큰 매력을 끌었고 그들은 이러한 스타일을 채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길게 늘어뜨린 머리, 깔끔한 핏의 옷, 그리고 액세서리와 세련된 신발까지 모든 것이 한국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한국의 남자 아이돌들이 입는 의상이나 착용하는 액세서리들은 중국의 패션 시장에서 곧바로 인기 아이템으로 떠오르며 이들 제품을 구하려는 중국 소비자들로 온라인 쇼핑몰은 넘쳐났습니다. 패션에 민감한 중국의 젊은 남성들은 한국 브랜드의 옷을 구매하기 위해 해외 직구를 하거나 한국의 유명한 패션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더욱이 중국의 유명한 셀러브리티나 인플루언서들도 한국 스타일을 추종하며 그들의 패션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유행하는 패션 아이템을 자주 착용하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일을 선보이면서 이를 통해 중국 사회에서 큰 화제를 일으켰어요. 그들이 SNS에서 공유한 사진이나 스타일링은 수많은 중국 남성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나도 저 스타일을 따라 해야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가 단지 연예계나 대중문화의 영역을 넘어서 중국의 사회적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문화적 유행을 넘어서 이제는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중국 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토론과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따라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스타일이나 유행을 따라가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만들어낸 글로벌 문화의 힘, 그리고 그들의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에 대한 깊은 존경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과 창의성,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기술과 문화를 존경하는 마음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크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국가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으로도 세계적인 리더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저에게 큰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중국이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부심을 느끼기엔 이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문화적으로도 그들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성공적인 글로벌화 전략을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문화와 기술을 통해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보여준 혁신적 사고와 문화적 접근 방식을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한국이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세계적인 국가가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